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감사를 만난 지가 개인적으로 1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감사를 만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저보다 몇 개월 늦게 시작했는 거 아니 3개월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같으면은 뭐 지금까지 그분들도 거의 뭐 12년 이상을 감사일기를 써오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어땠고 12년이 지난 지금의 문화는 어땠는지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 드릴 거고요. 또 직원들 개개인의 변화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 PPT를 준비를 하면서 PPT 없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래야 제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데 PPT 따라가다 보면은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빠뜨릴 수도 있어서 최소한 뭐 PPT를 쫓아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PPT 내용과는 관계없는 얘기들이 좀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PPT 순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우선 첫 감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2010년 3월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첫 한 달이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권유를 했고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직원들이 3개월 후에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감사일기 쓰기에 대한 뭐 골기대 같은 것들을 워크숍에 가서 하면서 그때부터 감사를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이런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일기를 써서 회사에 이제 인트라넷망에 올려서 감사일기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요,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은 제일 먼저 누군가가 나에 대한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컴퓨터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나에 대해서 감사의 일기를 써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사 빚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저 친구한테 제가 감사 빚을 준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동료 직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감사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 친구한테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서로가 감사를 주고받고 이 시너지를 변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뭐 그냥 허허 웃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정작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직원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벽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마음의 벽이 허물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이제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과거에는 자기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자기한테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때 그걸 공유하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없고 공유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호응해주면 좋은데 아이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표현 뭐 얼마든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뭐 자기만 혼자 알아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유를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받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감사하다라고 일기를 써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합해져서 여기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업무 스타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선 내부적으로 직원들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음에 고객에 대한 생각들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뭐 부모님에 대한 백감사 막 이런 걸 쓰도록 그 회사에서 캠페인을 하고 하다가 욕심을 조금 내서 각자가 자기 고객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써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 숙제를 내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백감사를 쓸 때는 부모님에 대한 백감사를 쓰라고 해도 그리 쉽게 써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고객에 대한 백감사를 쓰라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아픈 역사만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냥 안 좋았던 그런 일들만 먼저 떠오르지 감사했던 일들이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원들이 다 그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백감사를 예쁜 액자에 담아서 고객들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때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고객이 참 뭐 왕이다. 고객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슴까지 와닿지가 잘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은 늘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고 또 새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늘 야단만 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고객이 어떤 그 컴플레인을 할 때 거기에 100% 수긍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사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하면서 은근히 자기 전문성을 내세워서 상대를 깔보는 듯한. 그런데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천지세무법인 직원이 실수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뭐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실수한 것 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실수했다고 항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죠. 그걸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고객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직원들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하는 이런 전화도 저도 수차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제가 특별히 그 제안을 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 스스로가 그런 제안을 해서 고객들에 대한 뒷담화 얘기를 그 한번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고 하니 과거에 자기들이 고객 컴플레인을 대했던 태도와 지금 현재의 태도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고객들이 컴플레인 하면은 과거에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어떤 친구는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고객한테 쫓아간대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 편지를 놓고 나오고 뭐 이런 직원들의 모습들이 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감사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이게 회사의 문화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늘 같이 사는 우리 직원들끼리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어쩌다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외부인들이 한 번씩 와보고는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렇게 누구든지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듣습니다. 야, 이게 감사일기에 참 효과였구나.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직원들 상호 간에 신뢰와 소통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외부적으로는 대고객에 대한 태도 또 그 고객의 감사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오히려 영업사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도입 초기에 약간 미미했습니다만은 이 거래처 현황이 이 변화가 이제 2010년부터 13년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통계치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다음 장이요. 미수율이 이거는 아마 거래처 증가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저희들이 감사 활동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래처가 많이 늘었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것만 꼭 집어서 그 효과를 감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미수율 현황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애시당초 2010년 150%인데 이것도 상당히 낮은 겁니다. 다른 세무법인들은 대개 이제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0% 60%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그 성과고 이 성과의 상당 부분은 우리 감사 문화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세무법인 그 랭킹인데요. 2015년, 16년에는 저희들이 3위였다가 18년, 19년에는 지금 6위인데 뭐 이게 이제 그 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요. 세무법인들은 대개 이제 그냥 한 지붕 아래 여러 주인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저희 회사만 조금 다르게 완펌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만 직영 체제고요. 다른 데는 전부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이 랭킹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90억에서 100억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 또 2년 후에는 140억까지 이렇게 이제 외형이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시 천지의 직원들의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부의 어떤 그 직원 상호 간의 신뢰 또 부하 직원과 상사 직원 간의 어떤 신뢰와 소통 뭐 이런 것들이 몰라보게 달라졌고요. 대고객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고객 컴플레인이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감동을 받은 그런 고객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어떤 창의력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특별히 감지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경영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이 감사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팀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 일은 아마
그 10년 전에 비해서 일은 2배 정도 2배도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숫자는 지금 그때보다도 3분의 2로 줄었어요. 그러면서도 일을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이제 팀장이 작년에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육아휴직 다녀오는 동안에 그 밑에 대리가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고 욕심이 많아서 아주 정말 그 팀장이 거의 일반 루틴한 업무는 거의 팀장이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 팀장이 다시 복귀를 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직원이 지금 딱 한 명이 새로 뽑은 신입사원들이 갈등 구조가 좀 있어서 한 명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그만두게 하더라도 지금 내부에서 분위기가 그냥 일을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은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일을 너무 잘 배워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새로운 그동안에는 우리가 늘 바쁘고 쫓겨서 창의적인 일, 꼭 우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본인 보고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몇 가지를 조금 더 보태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 회사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과거에 하고 싶었어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쩌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그냥 루틴하게 늘 하던 일 반복인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당신이 그렇게 이런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해주고 와서 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너무 멋지다 하고 칭찬을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의 그 변화에 대한 얘기도 그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그 늘 그런 창의적인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업무를 절대로 그 지시하여서 시키지를 않고 그냥 슬쩍슬쩍 건드려만 주면은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는 거기에 이제 같이 협조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일기가 직원들의 변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어버이날 부모님께 백감사를 쓰면은 저희 회사에서 선물과 꽃바구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혔어요. 넓히고 그 뭐 친구도 좋고 형제자매도 좋고 범위도 넓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꽤 오랫동안 이런 백감사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썼던 부모님이 썼던 백감사를 금년에는 그런 숙제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 처음에 백감사를 쓸 때는요. 개수 채우기에 급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00가지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자기 감사의 어떤 그동안의 감사 생활로 인해서 내공도 깊어졌고 하니까 과거에 썼던 부모님한테 썼던 백감사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고 그것에서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모님 백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워봐라. 이런 숙제를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지도자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감사 일기도 그렇고 백감사도 그렇고 늘 다시 한 번씩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매년 12월 달이 되면은 금년 그 해의 1월 1일부터 썼던 감사일기를 쭉 읽기 시작합니다. 쭉 읽으면서 내가 봤어도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감사일기들을 베스트 감사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년도 지나지 않은 일들인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던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때 생각이 이렇게 짧았구나 이런 반성도 하고 아마 이런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감서도 뭐 많이 쓰신 분들은 뭐 여러 아내에게도 쓰고 부모님한테도 썼겠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조금 가피를 하고 한다면은 아마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아마 우리 직원 부모님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글을 아마 우리 직원이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요. 뭐 말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명절 선물 말고 근로자의 날이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때는 아마 꽃게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꽃게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뭐 꽃게도 맛있었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자기 딸이 늘 아버지한테 자기 좋은 직장 다닌다고 이렇게 으스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을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입사한 지 1년 된 직원이었는데요. 아마 그 감사일기를 1년 만에 쓰면서 그것이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만감사 달성했고 2만 감사에 도달하는 직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 책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건 책자를 각 개인에게 이렇게 판매용이 아니지만은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각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의 이제 이지연 차장 같은 경우 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자신의 말투나 행동에 반성도 하고 남을 더 배려하자는 무언의 습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민주 과장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수단이자 습관이 된 것 같다. 예, 윤은주 차장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지원팀 팀장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자기 부족한 것만 너무 크게 보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수하면은 몇 날 며칠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타인의 단점도 그러다 보니 크게 보이고 그 단점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과거의 얘기를 쓰면서 이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시각이 생겼다. 안 좋았던 일, 미운 사람,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훈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점만 보였던 지인들도 감사한 일이 많은 고마운 사람으로 남게 되고요. 부족해 보이던 동료도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고맙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말대꾸하던 미운 딸도 건강해서 마냥 고마운 딸로 또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 부족한 남편도 가정적이고 검소한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하고 사고의 균형을 가지게 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은요. 부산 사람인데 까칠했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아마 엄청나게 변화시킨 그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이요.
어, 만감사를 경영지원팀 김민선 대리인데 2015년 5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하루 5가지 이상 감사 일기를 매일 쓰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다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 좀 마음도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성향으로 변해간다. 감사하는 일들만 적다가 처음에는 점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힘들었던 일에도 감사함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많은 월초나 월말에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힘들었을 텐데 여유가 있는 중순에 찾아와서 감사하다. 들었던 상황도 예상했는데 이만큼에서 그쳐서 감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되어 감사하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힘든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단단하고 긍정적이게 변했다. 어떻습니까? 이 직원들의 그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공통점들은 전부 그런 것들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과거에는 정말 그 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자신의 태도나 생각 때문에 더 힘들지 않게 즐겁게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이제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 같으면은요, 우리가 수없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없어지고 시도하고 없어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뭔가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전혀 모른 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서 시범지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실시하지 않았던 지사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지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그 지도하기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미팅을 가져서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감사가 바탕에 깔리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서비스 업체는 제조업이나 뭐 도매업이나 판매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성과가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 보이지는 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과가 있었을 때 이 성과가 감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렇게 계측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원들이 서서히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있고 그렇게 본인들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너무 직원들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행사를 조금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가졌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행사를 다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천지를 지나간 천지를 거쳐간 그 오비 직원들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우리 30년사 책자하고 기념품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직원들의 저한테 보내온 답장의 대부분은요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자기가 천지를 다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천지를 들여다볼 때 천지가 감사 활동을 하면서 감사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는 천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천지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편지를 제가 그 직원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답장을 저한테 해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전지를 다녀갔던 직원들에게까지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이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론 겸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그 초점은 우리 천지의 문화가 바뀌었고 또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긍정성이 엄청난 향상을 가져왔고 또 대고객 또는 타인과의 만남에서 그 긍정성이 향상되어져서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 지도자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의성이 길러지고 또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를 거쳐간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들이 저하고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제가 감사를 도입해서 자기들이 그 감사를 알게 되었고 실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진짜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머님한테 이제 감사를 올렸잖아요. 성감사죠? 네,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스럽고 저희 세대는 이제 그 어머님의 그 희생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꼭 부여잡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쓰게 된 것은 어떤 원동력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성찰감 뭐 이런 거에 계기가 되었는지요? 자, 처음에 쓰게 된 계기요. 예,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쓰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됐지만 처음에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저희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백감사를 쓰는 걸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이 저 어려운 것을 해냈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 유복자인데 독자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나하고 세상에 단둘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글로 쓰자면 한도 없을 텐데 나는 청감사 쓸 수 있겠다.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청감사 써야겠다 도전하고 그냥 했는데 그게 못 모르고 시작했죠. 시작하고 보니까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나를 성찰하는 계기도 됐고 또 정말로 어머니를 그 뭐 그냥 말은 쉬운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이분이 내가 그 이분의 손아귀에서 진짜로 내가 스스로가 한 걸음도 내가 뛰쳐나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의 내 모든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나한테 보여줬던 태도나 생각들에서 제가 한 걸음도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성감사가 아니라 뭐 만감사도 부모님한테 대한 그거 있는데 이거를 딱 그 마음을 먹고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또 조직원들, 구성원들도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네. 이달 말에 교수님 저 후속편 나옵니다. 어머니 책. 어허. 그 후속편은요. 네. 그때 쓸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머니 감사가 추가로 이어집니다. 와, 추가로. 네. 어우. 기대되고 아주. 언제쯤 나오나요, 회장님? 이달 네. 말쯤에 나올 겁니다. 이달 말에. 네.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 또 우리 회장님의 책이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박수로 일단 기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 또 제일 귀하신 우리 손욱 회장님. 예. 네. 할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강산이 한두 번 변한 게 아니고 한 10번쯤 변한 것 같은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그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도 바뀌었을 테고 가족들도 바뀌었을 테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로 가는 큰 밑거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그 박 회장님의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이 전파가 된다 그러면 큰 그 일을 불러오지 않겠나. 이제 다시 그 천지새우법인의 이제 뭐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그 박정식 회장님께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또 그리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고양이가 많이 우네요.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직원분들의 모습 그리고 천지세무법인의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떠실지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래 상상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다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형성이 되잖아요. 메타버스 속에서 그 우리 기존의 고객이나 잠재 고객들을 다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감사가 같이 그 더해진다면은 아마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라고 보고 이미 지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런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 메타버스의 어떤 그 툴을 만들어 놓은 회사 대표하고 지금 만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한번 더 검토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가까운 미래에 그려보는 정도 뭐 거래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은 훨씬 뛰어넘는 전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저희 지금 계속 행복나눔 인류에서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15기 지도자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대표님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새삼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떤 그 개인 차원 또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조직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회장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그 성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봤는데 회장님께서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회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다 또 맞습니다. 짚어주셔서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세계 내놔도 세계 글로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훌륭한 그런 사례를 오늘 직접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따라서 저도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 많이 하게 됐고 또 이거를 잘 이렇게 또 프로그램화 할 건 또 프로그램화를 해서 다른 데로 전파할 때는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의회 의원 이형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 국회의원 우리 백재현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박정식 회장님을 뵙게 됐고요. 또 지역에서 우리 이창호 회장님이 열심히 그 감사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 박정식 회장님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도 한번 전파해 보시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 네.
우리 박정식 회장님을 통해서 네. 제가 그때 듣기는 한 번이었지만 이 생활 현장에 제가 접목을 하고 제가 그런 생활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실질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 씨 많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또 하나의 감사 씨앗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죠? 백감사, 천감사 도전하실 건가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트 표시하면서 오늘 우리 박점식 회장님 강의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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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